만 35세에서 40세까지는 한 40%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도. 돼요. 네. 근데 40세를 넘는 순간 좀 팍 꺾여가지고 40세에서 42세가 한 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몇 배로 떨어지네요. 네. 42세에서 44세는 10 내지 15, 잘 나오면 20% 나오는 달도 있는데요. 10에서 20%, 40세가 넘으면은 10%가 안 되죠. 그리고 게다가 또 유산도 되고 그럴 유산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42살 이전에는 하시라고 네. 강조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배란 유도도 해야 되고, 난자 채취해야 되고, 착상도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이 네.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한 사이클을 일단, 저희 병원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난임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난임 검사한테 한 달이 걸려요. 생리 3일째. 검사가 한 달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팔관 사진은 생리 끝나고 찍어야 되고, 배란기 검사는 배란기 때 해야 되고, 그리고 호르몬 검사 생리 3일째 해야 되고, 이렇게 날짜가 다르니까, 이제 한 달 안에 그걸 쫙 하고 결과 상담까지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달에 시험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꼭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좀 치료해야 되는 게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흔한 것으로는 자궁 내막에 폴리빗 같은 혹이 있다든지 뭐 근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이상이 있어서 그걸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남편분의 경우에는 정자가 뭐 염증이 있어가지고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계정맥류가 있어서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치료를 하고 해야 임신율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아무튼 한 달 가까이 검사를 풀로 쫙 다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시다 하고 결정이 되면 네. 성공을 했다고 할 때 착상을 갖고 성공을 삼나요? 그때 착상을 잘 했다 이걸로 기준 임신율은 아기집을 보는 것까지를 일단 1차 임신율로 보거든요. 그러면 착상한 다음에 아기집은 얼마나 시간이? 착상이 되는 게 착상이 된 다음에 아기집까지 보는데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열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하는데 한 달, 그 다음에 시작해서 그 아기집을 볼 때까지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이식을 하고 나서 이식할 때가 2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기집이 한 4주에서 4주 반 정도에 보이니까 한 2주가 약간 넘겠네요. 이식하고 나서. 그러네요. 2주 후. 네. 네. 이식하고 나서 2주. 네. 그 다음에 2주가 약간 넘는 시간. 또 이렇게 뭐 배란 유도하고 뭐 하는 과정. 네. 하면은 그것도 뭐 한 3, 4주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시험관하기 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한 사이클에는 한 달 정도는 잡아야 한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실패해도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네, 안 되면은 난자 채취는 3개월마다 할 수 있고, 네, 가끔 냉동 수정란을 이식하고 남는 수정란이 있으면 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게요. 그러면은 냉동배 이식은 그 다음 달에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냉동으로 해도 결과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나요? 그렇죠. 오히려 냉동배 이식이 임신율은 더 높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과배란 했을 때는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 생리적인 호르몬 농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생리적인 배란기에 하는 것보다는 좀 내막이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냉동배 이식은 생리적인 농도에서 하기 때문에 더 임신율은 높은 편이에요. 와, 그러면 냉동 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예, 근데 그 임신율 차이가 높지는 않아서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호르몬이 높이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정말 임신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번 달은 너무 호르몬이 높아서 다음 달에 냉동배이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담을 하고 다 냉동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냉동으로 할지 그냥 할지. 네. 비용이 많이 듭니까? 냉동 보관하는데? 냉동 보관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호르몬이 정상이면은 그달에 이식을 하는 게 더 비용이 덜 들겠죠. 아무래도 냉동하고 해동하는 비용이 빠지니까. 네. 지금은 또 시험관 아이가 보험이 돼가지고. 보험이 되잖아요. 예, 네. 보험이 돼서 비용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부담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죠. 요즘 솔직히 좀 쌍둥이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옛날보다.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오늘 주제인 이 시험관하기, 인공수정 이런 것들 덕분이겠죠? 네, 네, 시험관하기를 했을 때 쌍둥이 확률은 시험관하기가 한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예전엔 더 높았는데 오. 요즘에는 시험관하기 수정관 이식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20대는 법적으로. 예, 35세 이전엔 2개까지만 넣고 35세 넘으면 3개까지만 넣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쌍둥이를 줄이기 위해서. 왜요? 왜 쌍둥이를 왜 차별하죠? 근데? 쌍둥이 임신보다는 네. 한 번에 아기를 낳는 게 위험도 면에서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에게는 좋은 거긴 하죠. 왜냐면 쌍둥이의 경우에는 조산의 확률이 일단 좀 높아지고 임신 여러 가지 합병증, 뭐 임시성 당뇨라든지 임시성 고혈압 같은 거에 합병증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시험관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쌍둥이는 아니고 한 10에서 20% 그 정도네요. 사이. 네, 나머지는 그냥 계속 하나만 낳는 근데 젊은 연령에는 아무래도 2개를 넣어도 쌍둥이 되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왜? 젊은 임신율이 연령은 높으니까. 임신율이. 둘 다 될 가능성이 높죠. 예, 둘을 넣어도 둘 다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예, 젊은 이런. 연령에서 더 많이 돼요. 근데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중요시하는 게 그 과체중, 체지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 좀 이상적인 체지방 비율이 있을 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너무 체지방이 없다든지, 너무 말라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체중일 때 성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마르신 분은 좀 체중을 키워야 되고 근육도 좀 키우고 네. 그리고 너무 체지방이 높으신 상태에서는 또 약이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체지방을 좀 줄이는 시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 혈압하고 몸무게 이런 거를 재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시작을 못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매달 와가지고 몸무게와 혈압만 재는 분도 많아요. 야, 그러니까 그게 병원에 가서 뭐 약 맞고 뽑아서 넣고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환자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술 같은 것도 네. 저희 환자들 중에도 이제 과배란 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한 분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과배란 주사를 막 맞고 있는데 폭탄주를 마시고 오셨더라고요. 폭탄주? 네. 그리고 폭탄주 마시고 진짜 어저께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괜찮겠죠? 뭐 저 맨날 마시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안 좋았어요. 어떻게 안 좋았어요? 수정란이 진짜 난자도 잘 안 나오고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됐어요. 그 사이클에. 이런. 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조심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격상. 아니 뭐 대강대강 해도 돼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임신을 할 때는 시험관하기 할 때는 이게 되게 예민한 과정이어가지고. 근데 와인 한 잔도 안 돼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난자가 많으시면은 좀 난데 난자가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그 난자가 개수도 적은데 걔가 인설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험관하기 준비할 때는 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남편분들한테도 저희가 남자도? 남편분들도 난자가 줘야 되지만 정자가 또 운동성도 유지가 되고 해야 되니까 불러서 잘 설득을 해요. 술도 드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시면 안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뱃살도 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 둘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둘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특히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제일 안 좋은 게 뱃살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자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시원한 데 있으라고 나와 있는 건데 뱃살이 찌면은 약간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정자 운동성이랑 모양이 되게 영향이 많이 가요. 그 남자의 그 음낭 같은 게 네. 뱃살로 이렇게 네, 보온이 된다. 보온이 되는 거죠.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라고 하면은 노력을 하신 분하고 노력 안 하신 분하고 딱 차이가 나요. 그래요. 스스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그냥 단순한 경험뿐 아니라 통계로도 그냥 딱 나온다. 아, 그럼요. 또 담배 이렇게 많이 피시면은 담배에 또 화학물질이 많잖아요. 케미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미칼들이 다 저희가 시험관하기 연구원들이요. 향수도 못 뿌려요. 저희 그 배양실 들어갈 때 화장도 안 해요. 향수 못 쓰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게 그 정도로 예민하게 작용을 저희가 한다. 배양실을 그렇게 관리를 해요. 케미칼이 없도록. 향수, 화장품도 못 쓰게 한다. 네. 왜냐면은 그게 다 유기용제여가지고 배양액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녹아들까봐 그 배양실에 있는 모든 케미칼이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게 일반 소독약하고 다 다른 거 쓰거든요. 근데 정자 난자가 오염돼서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노력을 케미칼을 해도. 막 쳐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돌을 닦는 생활을 하세요. 제가 봐도. 그러면 남편분도 그렇고. 그게 확실히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라는 얘기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체중 관리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잠을 규칙적으로 자야 되고. 이렇게 하루 밤새고 나면 그 다음에 컨디션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아니, 저 되게 안 좋은데. 저도 하루 밤새면은 컨디션 네. 진짜 안 좋거든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음. 근데 이게 이제 피로물질이 쌓여서 그런 거죠. 피로물질이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체액에 녹아가지고 다 난자랑 정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이런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꼭 1시간 이상 하고, 그런 아주 시계 같은 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하라고 하죠.